예,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했죠. 어제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왔는데요. 네. 오늘은 오후 3시 반부터 4시 40분까지 긴 시간, 1시간 10분가량 면담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양재츠 국무위원의 방한은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 시진핑 주석과 그 회담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정부에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의지를 표명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중 간에 이렇게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북중 간의 그런 협상이 결국 앞으로 있을 일련의 정상회담에 기여할 것으로 아마 기대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작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는데 그때 합의한 내용들, 특히 한중 간에 합의한 그 내용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요청하는, 특히 지금 보면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좀 배려하고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끝으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일정한 역할, 또 한중 간의 협력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그 양국 간의 현안들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면담에 앞서서 어제 오후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찬을 했고요.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고요. 오늘은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역시 북중 회담이 있었고 또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보장 이런 과정에서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오히려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협상력을 높여줌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그런 비핵화 여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고 잘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역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도 우리 특사가 평양에 갔다가 돌아온 내용을 중국에 가서 설명을 했고 중국도 역시 또 답방 형태로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중이 소통을 하고 협력의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드 보복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역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노력,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 사실상 뭐 타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사인을 미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해서 그 진위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추측이 좀 분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믿는다, 신뢰한다. 이제 그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즈음에 털고 지나가도 모자를 판에 그걸 놔두고 뒤로 미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어젠가요? 네. 청와대가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 방식, 네. 다시 말하면 선패기 후 보상이라고 하는 리비아식 해법, 네. 이것을 볼턴 보좌관이 과거에 선도를 했고 미국도 그런 걸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견임을 전제로 언급을 했으나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뭔가 한국 정부에 대한 이를테면 한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 편보다는 혹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뭔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소통과 신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다음 달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이제 어떻게 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군사 분계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제 걸어서 내려올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 쪽에서 열린단 말이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뒤쪽으로 약 한 1~2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북 회담을 하면 이제 우리 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 대표단은 평화의 집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북측 대표단들이 걸어서 넘어오면 이제 실내에서 악수하고 맞이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넘어오는데 차량으로 넘어올 것인가 도보로 넘어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분단선,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선인 동시에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그런 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양 정상이 선상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찍히고 그것이 전 세계 타전이 된다면 한반도의 어떤 평화, 남북관계의 개선, 이것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또 이 상징적 효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우리 측에서 내 24일이죠. 4일 날 이제 경호라든지 의전이라든지 또 보도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당일로 이제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배석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확대 정상회담이 될지 단독 정상회담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회담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누군가가 배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특사단으로 갔던 분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개 뭐 후보로 거론할 수 있는 분들이 특사로 갔던 분들 또 고위급 회담의 수석 대표를 하고 있는 우리 통일부 장관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북측 대표들 김영철 통전부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지금 이제 뭐 최령해라든지 리선관 조평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함께 배석을 해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한 사람만 배석해 놓고 회담을 하는 그런 형태도 아마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 보도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비핵화 의제가 이제 담기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담겨질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데 그 회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뭐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진전 이런 의제를 말했는데 북한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앞에 두 번 2000년, 2007년 열렸던 회담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은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지금 뭐 남북관계 개선 같은 경우는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요. 한반도의 평화 또 비핵화는 김정은이 직접 북경을 방문해서도 언급을 했고 우리 특사들을 통해서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사실 표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측의 이야기를 뭐 북한이 묵묵히 듣고 제가 볼 때는 어제 공동보도문 3항에 보면 네. 관련된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일 회담이기 때문에 네. 그날 뭔가 정상 간의 합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합의문에 담겨질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문서교환 방식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든 네.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할 가능성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제 4월 18일쯤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이렇게 헤어지면서 언급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네. 있었습니다. 끝으로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남북 북미 간의 비핵화 협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이 중국을 본따서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어요. 물론 네. 이제 중화권 매체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그것이 현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북한으로서는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왔지만 예. 실제 그게 병행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핵을 내려놓고 제재가 풀리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 역시 핵이 없이도 발전하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핵이 없지만 도이모이라고 하는 개혁 개방을 했고 예.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발전하는 국가이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김정은으로서도 시진핑 주석 일당 독재 그리고 10년 임기 이상 얼마든지 3번, 4번 할 수 있는 내가 젊지만 얼마든지 현재 상황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런 판단과 자신감을 갖는다면 과거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폐쇄 정책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좀 더 자유와 그런 민주적인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